쓸데없는 짓으로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참입니까? 병원의 복도를 뒤흔드는 미국인 의사 조이의 날카로운 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응급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한국인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을 투여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응급실 전체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그 한국인 남성 앞에서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숙이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30세 한국인 남성은 세인트 메리 병원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빽빽하게 적힌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와 그래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위 직원들은 그를 그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아시아계 계약직 사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병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샐러드 하나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그를 지나치며 간호사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국 남자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매일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네. 말도 별로 없고 정말 답답해 보여. 지훈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 2시 응급의학과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지던트들, 야간 간호사들,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지난주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언제나처럼 회의실 뒤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갑자기 용기를 내어 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지난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심장 통증 환자들의 진단 패턴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순간 에밀리 로렌스라는 이름의 27세 여성 레지던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료진 회의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래? 데이터 입력하는 주제의 의견이라니. 복도로 나온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지훈의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환자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52세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온 것입니다. 주요 증상은 급성 흉통과 호흡곤란, 그리고 온몸에 흐르는 식은땀이었습니다. 지훈은 습관적으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혈압이 190, 110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맥박 역시 125회로 상당히 빨랐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에밀리가 주도하여 환자의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군요. 즉시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장 효소 수치를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주위 의료진들도 그녀의 판단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인 심근경색과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쪽으로 뻗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심근경색보다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양팔에서 재는 혈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지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심전도 결과가 나왔지만 모호한 ST 분절 변화만 보일 뿐 명확한 심근경색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잠정 진단을 내리고 심장내과 협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항응고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가슴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환자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의료진들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에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가족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상태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부위에 국한되었던 통증이 점차 등과 복부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양팔에서 측정되는 혈압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에서는 여전히 190, 1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왼팔에서는 140, 90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할지라도 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밀리가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주위 간호사들도 지훈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의 양팔 혈압 차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통증 양상이 심근경색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에밀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의료진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에밀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 자꾸 끼어드네. 보안팀에 연락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하세요. 그 순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에서 160, 그리고 다시 140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안색도 창백해졌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액 속도를 높이고 바이탈 체크를 더 자주 하세요. 심장내과 선생님은 언제 오신대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학 지식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증상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분명 심근경색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항응고제가 담긴 주사기를 들고 환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성, 협심증 치료를 위해 헤파린을 투여하려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훈의 의심이 맞다면 이 약물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 약을 투여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 남자의 절박한 외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응급실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고압선 같았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당신이 뭔데 환자 치료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응급실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고 다른 의료진들도 상황을 파악하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재빨리 보안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응급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지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른쪽은 190, 110인데 왼쪽은 140, 90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심근경색 패턴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의학적 전문성이 묻어나기 시작했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혈압 차이 정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에밀리가 손에 든 주사기를 흔들며 말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을 보면 가슴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찢어지는 듯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대동맥 박리 증상입니다. 대동맥 박리. 에밀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죠?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 응급실이에요. 그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응급실로 들어섰고 간호사가 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아시아 남자예요.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지훈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자의 혈압이 140에서 갑자기 110으로 떨어졌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아.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아. 에밀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액 속도를 최대로 올리고 산소 농도도 높여요. 그녀가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이제 160까지 떨어졌고 환자의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보안 요원들이 자신을 제지하려는 것도 무시하고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펜라이트를 꺼내 환자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검사를 계속했고 이내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공 반응이 비대칭입니다.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훈이 에밀리를 향해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죠? 에밀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동맥 박리 A형은 시간당 사망률이 12%씩 증가합니다. 24시간 이내 사망률은 3050%, 48시간 이내에는 80%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 CT 혈관 조영술을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의학적 정확성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에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환자 상태가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런 사람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사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 순간 환자의 아내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환자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고 바이탈 사인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이제 90, 50까지 떨어졌고 맥박도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믿어보세요. 지금 항응고제를 투여하면 출혈이 더 심해져서 환자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CT 촬영부터 해보면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절실함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주사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자신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훈이 말하는 의학적 지식도 상당히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CT실에 연락해서 응급 촬영이 가능한지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영상의학과에서는 현재 다른 응급 환자를 촬영 중이라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30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포터블 초음파로 복부 대동맥 상태만이라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한 진단은 아니더라도 박리 여부 정도는 의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응급의학과 과장인 윌슨 박사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죠? 에밀리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윌슨 박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바이탈과 증상을 본 그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군요. 분명 심근경색 같았는데 환자 반응이 예상과 다르네요. 윌슨 박사가 중얼거리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대동맥 박리 가능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양팔에서의 혈압 차이도 상당하고 통증 양상도 전형적인 박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슨 박사가 지훈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의료진입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는 환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항응고제 투여는 보류하고 CT 촬영을 먼저 해봅시다. 다른 응급 환자 촬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세요. 에밀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과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후 환자는 CT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은 복도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에밀리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CT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만약 지훈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것이고 만약 틀렸다면 저 이상한 아시아 남자의 고집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CT 촬영이 완료되었고 영상의학과 판독이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훈의 진단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에밀리의 초기 판단이 옳았을 것인가?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급의학과로 연결된 내선 전화였습니다. 윌슨 박사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과장님, 방금 촬영한 제임스 윌슨 환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상행 대동맥 박리 A형이 확실합니다. 즉시 심장외과 응급콜을 하고 수술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윌슨 박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대동맥 박리라고요?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영상의학과 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상행 대동맥에서 시작된 박리가 하행 대동맥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수술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심장외과에도 긴급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동맥 박리였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은 이 조용한 한국인 남자가 어떻게 자기들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모두가 놓친 걸 혼자서 찾아냈어. 윌슨 박사가 지훈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대동맥 박리를 의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의학적 배경이 있는 겁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자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 패턴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터 분석만으로 그런 임상 진단이 가능할까요? 양팔 혈압 차이라든지 동공 반응 체크라든지 그런 건 의학 교육을 받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심장외과 과장인 톰슨 박사가 응급실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대동맥 박리 환자 말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응급실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환자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가족들도 함께 이동한 후였습니다. 톰슨 박사가 환자의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이 정확했군요. 누가 가장 먼저 박리를 의심했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초기 진단이 정말 어려운데 실로 날카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환자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윌슨 박사가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톰슨 박사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의학적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정확한 진단은 경험 없이는 어려운데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임상 데이터 분석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미국 의사 면허를 준비하며 이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였다고? 그럼 우리가 몇 달 동안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야? 에밀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지훈을 대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톰슨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 의사 출신이라면 임상 실력이 뛰어나시겠지요. 특히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진단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환자분이 무사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예상 수술 시간은 5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복잡한 심경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으며 또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에밀리와 지훈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항응고제를 투여했다면 환자가 정말 위험할 뻔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성급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 아닐까요? 누가 진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무사히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의 말에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몇 달 동안 조용한 아시아 남자로만 봤는데 알고 보니 실력 있는 의사였다니.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해. 우리가 정말 편견이 심했구나. 병원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생사를 건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톰슨 박사와 수술팀은 최선을 다해 환자의 목숨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슨 과의사였어요? 이렇게 응급 상황 판단을 잘하시는 걸 보면 응급의학과였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라는 말에 주위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심장외과 의사가 이런 계약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분명 한국에서 심장외과 의사였다면 지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제 딸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해서요.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에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환자분이 무사하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대동맥 박리 수술은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이날의 일을 계기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겸손함과 열린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진정한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에밀리와 지훈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수술실 위쪽에 있는 관찰실에서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의 집도하는 손놀림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도 지훈의 옆에 조용히 서서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술 참관에 별 관심이 없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할 뻔했던 환자의 목숨이 지금 저 수술대 위에서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긴장감으로 인해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이 시간이 지났을 무렵 간호사 한 명이 관찰실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보호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수술 경과가 어떤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에밀리가 머뭇거리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분들께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심장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기실에는 환자의 아내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자 환자의 아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훈은 의자를 가져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최고의 외과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자면 대동맥이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훈의 설명은 차분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환자 가족들과 대화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이 분야 최고의 실력자이십니다. 환자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죽는 거 아니죠? 제가 어제 아빠랑 싸웠는데 마지막 말이 화내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훈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곧 깨어나서 직접 얘기할 기회가 생길 거야. 에밀리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모습과 환자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보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톰슨 박사의 이마에는
집중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수술팀 전체가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수술 과정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조언을 중얼거렸습니다. 아, 저기서 봉합할 때 더블 스티치로 하면 안전한데. 에밀리가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심장외과 의사였군요. 저런 세부적인 수술 기법까지 알고 계시다니. 지훈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습관이 남아서 그런가 봅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이런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지훈의 말에 에밀리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심장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병원이면 정말 큰 병원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던 분이 왜 여기서? 지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심 형성 부전 증후군이라는 아주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한국에서도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아심장외과 명의를 만나야 한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다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면허를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금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희생이 있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따님은 지금 어떤가요? 지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달에 첫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수술실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혈관 교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지훈과 에밀리는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대기실로 내려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술이 완전히 끝날 겁니다. 환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남편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내에서도 지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은 그를 더 이상 단순한 계약직 사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지훈도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우월감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인품과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겸손한 태도까지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관찰실에 올라가 마지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톰슨 박사의 마지막 봉합 과정을 보며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도 관찰실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환자분도 살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기뻐하시겠네요. 특히 아드님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수술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지훈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지훈 역시 에밀리의 진심 어린 반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자정일시 수술실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톰슨 박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오는 모습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에밀리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톰슨 박사에게 달려가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지훈이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오늘 환자를 살린 건 저기 계신 분입니다. 만약 저분이 가장 먼저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 늦게 진단했을 겁니다. 저분께 감사의 인사를 하세요. 지훈은 멋쩍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신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환자의 아내는 지훈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남편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지훈의 눈가도 젖어들었습니다. 환자의 아들도 지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빠 깨어나면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어제 화냈던 말 전부 다 취소하고.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마음 다 이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병원 복도가 조금씩 정리되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잠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지훈과 함께 병원 로비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셨겠네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환자분이 무사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밀리는 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환자 한 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인정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은 이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자판기와 간단한 음료는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작은 감사라도 표현하고 싶어서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구내식당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훈은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에밀리는 지훈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셨다면 분명 좋은 위치에 계셨을 텐데 따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건가요?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지훈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죠. 한국에서는 나름 자리도 잡았었고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딸아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지훈의 진심 어린 부성애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님은 이제 몇 살인가요? 지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5살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랍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보여주는 지훈의 모습에서 에밀리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눈이 아빠를 닮았어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닮았다고 해요. 고집도 세고 씩씩하거든요.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고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에밀리는 지훈과 이야기하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은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의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에밀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나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환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점점 경직되어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초심을 잃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훈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성과와 경쟁에 쫓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있었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은 언제쯤 보실 예정이세요? 에밀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었는데 딸아이 수술 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어요. 면허를 따면 다시 정식 의사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버텨야죠. 에밀리는 지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제도적인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따시면 어느 과를 지원하실 건가요? 당연히 심장외과겠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려고요. 시간이 어느덧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할 법했지만 묘하게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지훈 역시 에밀리의 솔직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니 어제였네요.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환자도 살리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선생님 같은 분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을 통해 이곳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에서 시작된 마음이 점차 더욱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병원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윌슨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고 의료진들도 다시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레지던트들도 그를 동료 의사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애매한 케이스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훈은 언제나 겸손하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판단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사건 이후 자신의 진료 태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과 마주칠 때마다 묘한 설렘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구내식당에서 나눴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후
응급실에 또 다른 흉통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였는데 증상이 제임스 윌슨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이번에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환자분 상태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흔쾌히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환자를 살펴본 지훈은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통증 양상도 전형적이고 심전도 결과도 명확하게 나왔네요. 에밀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장내과에 콜하고 항응고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에밀리와 지훈은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훈이 공식적으로는 의료진이 아니었지만 에밀리는 그의 조언을 소중히 여겼고 지훈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도 점점 더 지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지훈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같이 점심 식사하실래요? 병원 밥이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혼자 먹는 게 조금 외로웠거든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에밀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따님은 요즘 어때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나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수술까지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을 만나보고 지훈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소미도 좋아할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약속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설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료의 가족을 만나는 것일 뿐인데 마치 중요한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옷을 고르고 선물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센트럴파크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은 아내 수진 씨와 5살 딸 소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소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이야. 지훈이 딸에게 소개하자 소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예요. 아빠처럼 의사 선생님이에요? 에밀리는 소미의 귀여운 질문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응, 맞아. 아빠처럼 의사 선생님이야. 소미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소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의사요.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줄 거예요. 근데 심장 수술은 무서우니까 다른 거 할래요. 에밀리는 소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꿈이다.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수진 씨도 에밀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병원에서 인정받게 되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박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미국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에밀리는 의사로서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소미가 에밀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모, 우리 아빠 멋있죠? 에밀리는 소미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정말 멋있어. 소미야,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소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과 에밀리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 씨와 소미가 먼저 차에 타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소미도 정말 사랑스럽고 아내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정말 따뜻한 가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에밀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소미가 에밀리 이모 얘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말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지훈이 단순히 뛰어난 의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지훈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행복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훈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즐겁지만 자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와의 우정은 소중했고 병원에서의 협력 관계도 의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지훈과 에밀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 의사로서의 협력 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감정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지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실에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의료진 전체가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장 심각한 환자를 맡았고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다발성 골절과 함께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는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의 조언은 정말 귀중했습니다. 복부 쪽 출혈이 의심되니 즉시 복부 초음파를 확인해 보세요.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고 에밀리는 즉시 지시에 따랐습니다. 초음파 결과 내부 출혈이 확인되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와 지훈은 완벽한 호흡으로 환자를 안정화시킨 후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네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께서 워낙 재빠르게 판단하고 처치하셔서 제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갑자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곁에 계셔서 든든했어요. 지훈은 에밀리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환자를 위해서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짧은 접촉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깨달았고 지훈도 에밀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업무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서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에밀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사로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도요. 지훈은 에밀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제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고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인지 보였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밀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으면서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서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동료 관계뿐이에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그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걸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슬프지만 성숙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좋은 동료로 남아요.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뿐이에요. 지훈은 에밀리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료로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에밀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이 감정도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게요. 레스토랑을 나와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훈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에밀리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에밀리와의 우정과 동료애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잠들어 있는 소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진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에밀리 선생님이랑 저녁 먹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에게도 고마운 분이고. 수진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서 다행이네. 당신에게도 좋은 동료가 생긴 거잖아. 과연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안 후에도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수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따뜻한 실내와 대조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에밀리는 그날의 고백 이후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훈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병원 직원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에밀리 선생님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심장외과 레지던트로 다른 병원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소미의 수술을 담당했던 소아과 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재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자 병원 분위기는 조금 서운해졌습니다. 지훈과 함께 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작은 송별회까지 준비해 주었고 의료진들도 한두 명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에밀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떠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아는 상황에서 계속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지훈의 작별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병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여러분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훈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떠쳤습니다. 에밀리 선생님께는 의사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며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에밀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겸손함과 환자를 향한 진심,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새로운 곳에서도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되실 겁니다. 송별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병원 옥상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에밀리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에밀리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을 겁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의학적인 조언도 주고받으면서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소미 수술 소식도 꼭 들려주세요.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소미도 에밀리 이모를 무척 그리워할 거예요. 한 달 후, 에밀리는 지훈에게서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미의 두 번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술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훈도 새로운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수련의가 되어 힘들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의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따뜻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에밀리는 병원 복도에서 새로운 인턴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젊은 의사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영향을 받아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여름, 에밀리는 지훈의 가족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소미의 마지막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완전히 건강해진 것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에밀리는 기쁜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소미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에밀리 이모,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아플 거래요. 에밀리는 소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과 수진 씨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긴 치료 과정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훈은 에밀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잘 되었네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소미도 건강해지고 선생님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되셨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훈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에밀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일도 즐겁고 좋은 동료들도 많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제 순수한 우정과 존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가질 수 없는 사랑으로 아팠던 마음은 더욱 깊고 소중한 인연으로 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파티도 끝났습니다. 에밀리는 지훈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에밀리는 응급의학과 과장이 되어 있었고, 지훈은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의학학회에서 만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지훈에게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미가 의과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에밀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훈과 에밀리의 만남도 그런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가질 수 없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내일의 꿈속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